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감압 및 감압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압에는 증기감압이 있고 물감압이 있는데, 감압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압력을 낮춘다는 겁니다. 즉, 감압 밸브 전단의 1차 측 압력의 변동에 상관없이 2차 측 압력은 변함없이 똑같이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PT 역시 한사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대철 원장님의 자료에다가 제가 일부 편집을 해서 교육용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거를 늘 사전에 밝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감압의 목적 및 효과, 그 다음에 감압 밸브의 종류 및 작동 원리, 그 다음에 감압 밸브의 구경 선정 및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전투적인 실무만 말씀드리고 깊이 있는 내용의 이론적인 거는 각자 개인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감압의 목적 및 효과, 감압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지금 나와 있는 차트는 전기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통도입니다. 우리가 보일러에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각 증기 해달을 거쳐서 각 사용초로 공급을 하고 회수를 하고 해서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는 것은 제가 이 유튜브 강의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깊이 있는 내용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증기 시스템에서 에너지 절감 포인트 최대 50%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꾸며진 설비나 꾸며진 설비를 어떻게 운영하는 오퍼레이터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감압이란 설비 및 공정이 요구하는 압력을 1차 측 압력 변화에 관계없이, 또한 2차 측 부하 변동에 관계없이 항시 일정하게 압력을 공급하는 상태를 말하며, 2차 측 부하 설비 압력을 늘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조건의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측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 시스템 같으면은 보일러의 부하 압력 변동, 뭐 8kg 같다, 7kg 같다, 6kg 같다, 5kg 같다, 이렇게 부하 변동이 있어도 감압 밸브 2차 측 후단은 압력 변동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역시 물론 감압 밸브도 감압 밸브 전단에서의 압력 변화가 있어도 2차 측 공급 측의 압력은 거의 변화가 없다. 설정 압력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럼 감압이란 뭐냐? 여기서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올려놓은 건 끝까지 보셔야 다음 PT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이거 동영상보다 중간에 다음 PT로 넘어가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틀지 않고 하는데, 한번 틀어볼까요? 뭐 동작이 안 될까? 되는구나. 이거는 물령 감압 밸브죠. 유량 변동, 압력에 대한 유량 변동.
자, 다음은 증기 감압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기 감압의 효과는 에너지 전략이 가능하고 증기 건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증기의 건도라는 건 아시겠죠? 증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기는 감압을 하면은 온도 조절을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증기는 압력에 대한 온도값이 절대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압력만 정확히 뭐 1.0, 1.2, 1.3 이렇게 맞춰 놓으면 거기에 따른 증기 온도값은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증기를 감압하면 생산성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의 운전 압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압 스팀 사용 시 에너지 절감했는데, 우리가 그 증기는 압력이 높을수록 열 전달하는 잡열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급 압력은 7kg, 7kg, 사용 압력은 2kg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 전달하는 잡열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7kg보다. 그러면 1kg로 주면 더 좋지 않냐? 당연하죠. 1kg로 줬을 땐 당연히 열 전달력이 늘어나는데, 이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배압, 트랩 후단에 압력이 걸려서 응축수 배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kg가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2kg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압 스팀 사용 시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바의 증기를 2바로 감압했을 때 우리가 그 부하 요구 열량이 50만 킬로칼로리, 예를 들어서 뭐 열변기가 됐든 응축수 탱크가 됐든 50만짜리에서 8바 증기 줄 때야 8바 증기를 2바로 감압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잡열 차이는 약 31 킬로칼로리, 현열은 43, 이렇게 해서 저압 스팀의 에너지 전략 사용 시 전략은 이렇게 차이가 쭉 난다는 것은 차트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시고, 요건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몇 번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간단하게. 여기서도 잘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압의 스팀을 쓰는 게 좋다. 7kg짜리보단 2kg짜리 쓰는 게 훨씬 좋다. 또한 스팀의 건도가 향상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8바와 2바로 줬을 때 건도 8바가 0.9일 때 얼만가, 2바로 줬을 때 요거 역시 건도 향상 계산을 요와 같이 해보면 0.029의 건도가 향상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정지시켜 놓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도 조절, 압력이 결정되면 증기는 온도가 늘 일정하게 거의 절대값에 가깝습니다. 6kg일 때 165도. 그래서 온도를 정확히 편차 없이 조정하려고 그러면 스팀의 압력만 정확히 조정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수보다는 낫다는 거죠. 온도 조절이. 전달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과 안정화. 일정한 압력 유지 2차측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압력 변동 대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급작스러운 부하 변동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문제가 아니라 균일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일러 부하 대응 압력 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작은 부하 변동에도 압력을 늘 유지할 수 있고, 보일러의 1차 측에도 변동에도 2차 측은 아무 이상이 없다. 설정 압력을 늘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효과는 뭐냐? 에너지 전략, 증기 건도 향상, 온도 조절 수단, 생산성 향상, 안정과 안전, 컨트롤 밸브 전단의 일정한 1차 압력을 유지를 위해.
가마배 효과, 그 다음에 가마밸브의 종류 및 작동. 가마밸브 종류는 자율식 가마밸브와 그 다음에 자동 제어 밸브가 있습니다. 이게 요 두 가지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두 가지인데, 또 우리 가마밸브가 자율식에 가면은 그저 파이로트 방식하고 직동식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자동 제어 밸브를 한번 컨트롤 밸브를 설치하면은 물론 더 제어 능력이 뛰어나죠. 근데 설치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스팀용 파이로트 다이아프램식 가마밸브입니다. 이 사실은 다이아프램식 쓰는 게 압력 제어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2차측 압력 변동에 대응해서 압력을 늘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이 파이로트식 다이아프램 방식입니다. 근데 직동식은 이 2차측 압력 감지 장치가 없어요. 그냥 공급하는 압력이 다운에 의해서 좀 스프링이 대응을 하는데 다이아프램하고 좀 늦죠. 파이로트보다는 압력 대응 방식이 좀 늦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격 차이는 있지만 직동식보다는 파이로트 방식을 설치하는 게 공정설비나 모든 산업설비에서는 좋은 거다. 그리고 직동식 가마밸브는 드롭 현상이 있습니다. 드롭이 뭔지 아시죠? 압력 저하, 부하가 확 변동했을 때, 2차측 부하가 확 변동했을 때 그 압력을 바로, 파이로트 방식은 대응력이 상당히 좋은데 직동식은 대응력이 좀 떨어져서 이 드롭, 압력 강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파이로트식 가마밸브를 쓰는 게 좋다. 물론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파이로트식 가마밸브 유량과 압력 특성은 늘 드롭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향 곡선이 아니고 수평 곡선, 살짝 조금 정도 뭐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일정하니까, 아니 변동이 2차측 부하 변동이 아주 큰 게 아니라면은 살짝 뭐 드롭이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뭐 이렇게 표시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가마밸브 구경 선정, 이거 중요한 거죠. 이 가마밸브 구경은 본인이 못하면 가능하면 제조사의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선정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타입, 가마밸브 선정 유의사항, 그 다음에 가마비 봐야 되고, 1차측, 2차측 가마비 비교, 그 다음에 배관 구경, 그 다음에 1, 2차측 배관 구경, 요거는 이제 파이로트 가마밸브 구경, 그 다음에 배관 구경, 그 다음에 스트레나나 기수 분리기는 가능하면 설치하는 게 좋다. 왜? 가마밸브에 손상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마밸브 설치 방법. 가마밸브 설치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설비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고 1차측, 2차측 배관 구경 선정, 이거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스트레나, 그 다음에 기스 분리기, 레듀샤도 1차측은 편심, 2차측은 동심. 편심이 뭔지 알죠? 한쪽으로 이렇게 납작해진 거죠. 동심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편심은 이 원형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레듀샤가. 그런데 바이패스 밸브는 가마밸브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하는 게 좋다. 그리고 2차 측에 안전 밸브 설치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 2차 측 배관 구경인데, 물론 가마밸브의 배관 구경은 그 제조사 차트를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설치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1차 측이 7km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차트 같은 거에 보면 증기 유속이 있어요. 7km일 때 유속이 있어가지고 그 유량이 있고. 근데 이제 2차 측으로 감압을 7km에서 2km로 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증기는 비압축성이 아니라 압축성이기 때문에 비체적 관계가 있어가지고 2차 측 배관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한 70%는 1, 2차 측 가마밸브 전후단의 배관이 똑같아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게 크게 잘못됐다는 것보다 일단은 효과적인 부분이 작다는 거예요. 왜? 1차 측이 50mm면 2차 측은 65나 80이 돼야 돼. 왜? 압력에 따른 비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시공하는 사람들이나 이거 설계하는 증기설비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아직까지도. 너무 몰라. IT 강국이 뭐예요?
예?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설치도 못하는데 답답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배관 비용의 절감, 부하 설비에 근접해 감압 밸브 설치. 그러니까 이점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배관 비용을 부하 설비 앞에 가서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일러나 헤더로부터 부하 설비 앞에까지 배관은 작게 와서 예, 부하 설비 앞에서 2차 측 배관 구경. 여기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1차 측하고 2차 측 배관 구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진이 아니에요. 외국계 열에 있는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비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감압 밸브 전후단의 압력 차, 배관경 차이는 있다. 이거를 여러 오퍼레이터 여러분들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지만 만약에 어디에 내가 그 설비 감리를 하거나 감독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부하 설비의 그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열 전달 효과도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하 변동이 심하여 최대 요량의 20% 미만일 때 이때의 문제점은 워터 엄마, 소음, 진동, 그리고 배관 수명 단축, 그 다음에 2차 측 압력이 현팅이 발생한다. 이건 뭐냐면 오버사이징이 된 상태에서 유량이 20% 미만일 때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오버사이징 할 일이 거의 없는데 혹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압 밸브를 병렬해가지고 압력을 설정하는 이건 뭐 현장에 거의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어떤 특수한 설비에서나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죠. 감압 밸브를 3개를 써가지고 그 압력에 따라 동작하게 해놓는데 이거보다는 감압비가 1차 측, 2차 측 감압비가 제어가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의 이성은 고압, 사용은 저압이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감압의 효과, 에너지 전략, 전기 건도 향상된다는 거. 그 다음 배관 비용을 절감한다.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전기는. 결국은 생산성 향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감압 밸브 직동식과 파이로트 감압 밸브의 차이점과 특성을 잘 이해하셔서 가능하면 이건 두 룹이 아니라 드롭인데 두 룹으로 표기가 됐네요. 파이로트식 2차 측 감지에서 대응하는 감압 밸브를 사용하는 게 비용은 좀 더 나가더라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감압 밸브 스테이션도 정확히 구축하고 공정의 요구 조건에 일치하는 적절한 감압 밸브를 꼭 사용하시고 배관 구경 선정 진짜 잘하십시오. 이거 1차 측 2차 측 똑같이 하면 그건 진짜 돌팔입니다. 감리자 감독자 시공자 다 돌팔이에요. 이거는 전기에 대한 내용을 너무 모르고 물 배관만 시공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현장 가보면 시공을 해놓더라고요. 그래도 좀 뭐 대기업은 그래도 기술력이 있어서 모르지만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스테이크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 가보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압에 대해서 감압 밸브 설치, 배관 구경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